요건 이제 내가 뭘 모델링 한 거겠어요? 수소 바로 이제 슈쇼 원자를 모델링 한 거라면 이건 뭘 모델링을 한 거겠어요? 네, 수쇼 분자. 됐죠, 됐죠? 그걸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수소 원자 안에서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소 원자 안에서 핵과 전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인력이 나타나겠죠. 맞나요? 인력이 나타나겠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핵이 몇 개가 있어요? 2개요. 적어도 수소 분자는 핵이 2개가 있고 전자도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인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인력을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이 인력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죠. 됐습니까? 물론 뭐가 나타나기도 하죠?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고 할 때의 상황과 분자라고 할 때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매우 차이가 있어요? 매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상호작용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단순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공유결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이 모델을 보고 말로 표현하면 공유결합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즉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몇 월 달에 12월 달이지. 예. 그럼 이제 1학기가 지나고 나면 화학 심층 수업을 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대학 입시 중에 화학 심층 보는 학교가 있단 말이지. 그럼 화학 심층에서 만약에 교수가 학생 공유 결합이 뭐해요?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냐 이런 얘기지. 네? 공유 결합이 뭐해요? 선생님 뭐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아 그런가요? 내가 좀 이제 그 좀 무락부락하게 생겼죠. 그래. 내가 좀 고릴라스럽죠 내가 좀. 자, 공유결합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공유결합이 뭐냐고. 이 모델을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바로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결합 전자가 양쪽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매여 있는 결합을 그걸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여 있다? 뭐 속박된이라고 표현하죠. 상관은 없는데. 자, 무슨 말이냐? 원자 상태라고 하면 이 전자가 누구 인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원자핵에 의한 그러니까 한쪽 원자핵에 의한 인력에만 영향을 받죠. 근데 분자가 돼버리면 이놈의 전자가 양쪽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공유결합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자쌍이 공유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단어를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유결합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전자쌍이 공유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어떤 한 전자가 양쪽 원자에게 동시에 구속된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공유결합 영어로 공유결합 영어로 아는데? 네, 공유결합 영어로 방금 저기 누구냐 쉐어라 저 누구냐 주영이. 그래 주영이가 쉐어라고 해가지고 저기 아영이가 되게 한심하게 봤어요. 실망했다. 내가 실망. 예. 쉐어는 갑자기 아영이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 주영이 지식. 그런가? 자, 공유결합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코밸런트 포메디언트. 본드라고 합니다. 코밸런트 본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결합을 모델링하는 이것에서 이제 몇 가지 성격들을 조금 더 나열을 하면 그 결합 전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전자는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이 원자핵, 수소 원자핵의 것임이 확실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자를 구성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왼쪽 원자에서 온 겁니까? 오른쪽 원자에서 온 겁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해버리면 그 전자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rom where? 이걸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모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청력 상호작용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핵과 핵, 전자, 전자. 그리고 저 청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사실 안 중요한 걸까요? 매우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게 어떻게 중요한 건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잘 봐요. 인력이 나타나면 어쨌거나 이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고요. 청력이 나타나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력하고 청력이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나타나나요? 공존하나요? 공존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인력과 청력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인력의 효과가 더 우세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죠? 뭐라고? 아니 방금 또 저기 아영이가 또 미소를 띠며 바라보긴 했지만 주영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모여 있어. 정답. 지식 방출. 정답. 저 아영아 지금은 이제 약간 따뜻한 미소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경멸의 눈빛으로 봤잖아요. 지금 약간 좀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그래요? 주영. 자 방금 주영이 뭐라 그랬어요?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otherwise. 자, otherwise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otherwise 알죠.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와, 내가 이런 거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otherwise 뒤에는 어떤 조동사를 써야 돼요?
would, should 이렇게 써야 되죠. 왜? 맞아요. 가정법이니까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 뒤에 would를 쓰는 가정법 과거형을 뒤에 써야 된다고. 맞습니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영어 등급 낮아요. 중학교 때 고등부. 그래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그죠? 열심히 하세요. 참네. 지금 이제 진짜 계획 중에 있는 게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 이번에 대학 간 친구들 있죠. 지금 제가 들으러 온다니까요. 그거 진짜 할 거거든요. 그때 진짜 할 거거든요. 뭘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강의. 아니 뭐 꼭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한 뭐 아주 소소한 팁. 저도 들어와도 돼요? 누구나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는 부모님들도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된다. 저희 엄마 참여하면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가겠습니다.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졸업생 대상인데 왜냐면 졸업생들 중에 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도 있어요. 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엄청 많아요. 막 수십 명 대여섯이 돼서 원래는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모님도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와도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리고 강의 시간 3시간.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시. 그래. 뭐 올해 해서 잘 되면 내년에도 해볼까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해드릴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수학과학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수학과학 있잖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게요? 맞아요. 똥이에요, 똥. 똥됩니다, 똥. 여러분 대학교 가서 수학과학 잘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 잘해요. 아무도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지 않아요. 수학과학 잘하는 거. 꼴랑 고등학교 때 지금 성적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대학 가고 대학생 되고 여러분 솔직히 집에 엄마한테 가서 운동량 보존 법칙 얘기해 봐요. 엄마가 뭐라 하시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수학과 물리학적인 거는 진짜 그 가치가 똥이에요, 똥. 근데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잖아요? 영어는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3배를 올려줘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지금은 뭐 다른 성적 따는 게 중요하니까 뭐 수학과학만큼 영어에 이제 비중을 둘 수는 없겠지만 소홀히는 하지 말라고 해요. 소홀히 하면 안 돼, 영어를. 알겠죠? 진짜 수학과학은 똥이에요, 똥. 사회에 나가면 영어 최고예요, 영어 최고, 진짜.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명심해야 돼. 정인 알겠죠? How are you? How are you? 알겠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집에 가려고 기차역에 있는데 또 어떤 그 외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티켓을 내밀더니 이거 여기서 타는 거 맞냐고서 대답을 해드렸죠. 그때 또 나도 얼마나 쫄았는지 막. 내가 이게 또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you destination? 그러니까 yes 해서 yes right 뭐 이랬지. 뭐 여기 타는 거 맞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 그렇게 영어를 강조해도 아직도 내가 이 말 나오는 게 그렇게 막 문장으로 쓰라고 그러면 쓰거든요. 쓰는데 이게 글을 쓰라고 하면 쓰는데 이게 말은 진짜 아직도 안 돼. 말은 진짜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뭐 문장으로 영어를 쓰라고 하면은 한 1000페이지 이상의 글도 쓸 수 있거든요. 쭉 쓸 수 있는데 이게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외국인은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완전 마비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영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잘해야 돼. 진짜.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력 효과가 더 우세하다고 했잖아요. 인력 효과가 우세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이야? 뭐가 더 세다면? 청력이 더 세다면 바로 H2는 우리 우주에 존재할 수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우주에는 수소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쨌건 있잖아요. 적절한 환경이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력 효과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어떻게 정성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결합전자가 양쪽 원자핵 인력에 동시에 관여한다 라고 할 때 공유결합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됐죠? 예. 자, 지운다잉. 예 선생님. 지운다. 지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우자. 삼점이 봅시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자, 이 XY 평면에다가 짜자자잔 요런 그림을 하나를 그리겠어요. 자, 저 그림 많이 본 적 있죠? 어디선가 막 본 적 있죠? 저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요거 이제 뒤에 나중에 그 실제 기체에서 그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는 뭐 레너드 존스 포텐셜 거기서도 이 그래프가 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할 내용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랑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적용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여기는 두 원자 간 거리가 0인 거죠. 여기 이제 거리를 R, 거리 R이라고 할 때. 자, 두 원자 간 거리가 0이다. 무슨 의미겠어요? 두 원자 간 거리가 0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 핵융합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핵융합 이런 건 돼요?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걸 가상적으로 두 입자 간 거리가 0이다 라고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원자 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예를 들면 여기를 1번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1번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1번? 1, 괄호 1, 1, 성격. 그렇죠. 1번 상황이라고 봅시다. 왜냐면 이게 이제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넘버링 이게 체계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슈쇼 원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할 때, 자, 여기는 수소 원자가 어떻게? 그냥,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는 바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분자를 형성한 상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떻게? 수소 원자가 이렇게 압축된 상황.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압축되다 못해 둘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면 핵융합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1 속성
1.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바로 이겁니다. 요놈의 위치 에너지가 0으로 수렴한다. 언제? 입자간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성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입자간 거리가 무한정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입자간 인력 혹은 청력 모두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면 아예 그 입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잖아요. 멀어지면. 그러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인력이 얼마냐 청력이 얼마냐 의미가 없죠. 그러면 멀어지는 모든 입자 간에는 인력과 청력이 없어질 거다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어디로 수렴해야 되겠어요?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첫 번째 성격 멀어질수록 수렴해야 된다. 알겠죠? 멀어질수록 수렴해야 된다. 내가 이제 종종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구 반지름이 얼마더라? 6,400km. 반지름이 6,400이에요? 이게 6,400 킬로미터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오, 대단해. 그럼 이제 이 북위 30도쯤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앞 거꾸로 걸어가 가지고 이 지구 반대편 한 몇 킬로 정도 걸어가면 지구 반대편이니까 지구 지름이 4만 킬로미터일걸요? 아마 지구 맞나? 그렇게 정했을걸요. 그 지구 지름을 4만 킬로로 정했을걸요. 그러면 반쯤이니까 2만 킬로, 반쯤이니까 2만 킬로미터를 쭉 걸어가면 있는 나라 중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알아요? 압니다. 에드몽 탑소바. 바로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알아요? 압니다 선생님. 맞다니까. 뭐라고? 왜? 안다고 해서. 혜성이 알아요? 하는 나라에. 아는 나라예요? 네. 어떻게 알아요? 부르키나파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러브 머신. 러브.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혜성이는 뭐냐면 전 인종을 두루두루 사랑하는 정말 휴머니스트거든요. 휴머니스트이면서 박애주의자, 펠런트로피, 대단합니다. 펠런트로테로피, 하여튼 뭐 철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느낌. 그러네요.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우리 혜성이, 알겠죠?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자, 어쨌건 자, 이 부르키나파소는 어떤 나라냐면 공용어로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씁니다. 스와힐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약간 아직도 계급 사회여서 계급마다 그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마저도 정해진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만 음악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생각을 했을 때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나요? 좋은 감정이 있나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죠. 왜? 세상에는 감정이 있고. 왜? 이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악감정, 특별한 친감정 별로 없잖아요. 이유는? 멀어서요. 멀어서요. 자, 여러분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어때? 일본에 대한 감정. 껄쩍지근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 역사 얘기 나오면 불쾌하지만 뭐 체인소맨 이런 거 나오면 뭐 좋잖아요. 뭐 야래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좋고 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여행도 가고 이것도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가까워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왜 그러냐? 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2만 킬로미터는 거의 뭐에 해당하는 거리? 무한대의 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의 키를 그냥 퉁쳐서 2m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의 크기를 예, 저기 뭐냐 나비족은 3m쯤 되잖아요. 어쨌든 뭐 휴먼은 대략 2m쯤 된다고 칩시다. 요즘 진짜 2m에 가까운 데들 많잖아요. 여기 홍영이도 그렇고. 거인 홍영이, 거인 요리사 홍영이. 그래서 홍영이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2m쯤 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크기 이거 대략 몇 배 나는 거예요? 바로 10의 7승이죠? 10의 7승이면 몇 배인 거예요? 10의 7승배 1000만 배죠? 10의 8승이 1억이라고 10의 7승이면은 1000만이란 말이지. 그러면 어떤 입자 입장에서 자기보다 10의 7승배, 1000만 배 이상 크면 그걸 거의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내가 원자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원자 크기가 1옹스트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1000만 배면 대략 얼마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알겠죠? 좀 크게 잡으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mm나 1cm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무한대라고 하는 건 원자 입장에서 진짜로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수 센티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원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먼 거리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원자 사이 위치 에너지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됐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 상황입니다. 두 입자가 우연찮게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왜냐면 원자니까 상태는 기본적으로 기체 상태인 거겠죠. 기체는 입자 자체가 스스로 뭘 가지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후루룩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후루룩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조금 가까워졌다. 라고 하면 첫 번째 1 청력보다 인력 2 무조건 더 우세해야 된다. 이건 왜 그렇겠어요? 주용아, 네. 왜 뭐 무한정 먼 거리에서 조금 가까워지게 되면 인력보다 청력이 더 우세하겠어요? 왜? 그렇지. 아까 주용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청력이 더 우세하다면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H2 분자가 만들어질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입자가 조금 가까워졌는데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다. 그러면 모일 수가 없겠죠. 모일 수 없으니 뭐를 못 만들어요? 분자를 만들 수 없는데 우리 지구의 수소 분자는 어쨌거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위치 에너지는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음수가 되겠죠? 왜냐? 청력을 적분하면 양수가 된다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 그랬어요? 청력을 적분하면 양수가 된다고 했죠. 인력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음수가 된다고 했죠. 근데 두 효과 중에 어디가 더 크다? 인력이 더 크다면 양수 더하기 음수한 것 중에 음수의 효과가 더 크니까 위치 에너지는 음수가 되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되니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겠어요? 4사분면에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가 무한히 멀어지면은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4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대강 요런 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짜잔, 이걸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인력 빼기 청력이었죠?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는 요 바로 조용아 왜요? 조용히 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시다시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있죠. 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가 인력, 청력 중에 뭐가 더 우세하다고요? 인력이 우세하다. 그 말을 앞에서 했었죠, 그렇죠? 인력이 우세해야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도록 그래프가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의 개형은 요런 꼴이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저기 자 3번은 이겁니다. 3번은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입니다.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 자, 그래프에서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아싸리 극소값을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는 첫 번째 뭐냐?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냐요?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냐요? 바로 H2 분자 형성이죠. 왜 H2 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죠? 왜 H2가 가장 안정하죠? 성현아, 왜 H2가 가장 안정하죠? 바로 수소 원자보다 수소 분자가 인간에게 더 자주 관찰되기 때문이죠. 적어도 어디서?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인간의 모든 뭐냐면은 논리 체계라는 게 사실 거의 99.999%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죠, 지구죠. 뭐 우주를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 지식의 대부분은 지구에 국한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우주란 사실 지구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이야?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세운다고 그 얘기 해줬죠? 그 얘기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류가 우주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해보자라는 게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거지. 인간에게 우주란 사실 우리 지구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 수소 원자가 더 많아요? 수소 분자가 더 많아요?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것이 뭐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더 안정하다라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분자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ether 두 번째 이 분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 원자 간 일정한 결합 거리 요게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바로 결합 거리가 뭐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자,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학교에서 쑥 보는데 저 시우하고 혜성이하고 이렇게 막 둘이 막 벤치에서 둘이 막 이런저런 막 디스커션을 하고 있더라. 뭐 그럴 수 있죠. 뭐 과제가 같았나 보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뭐 할 일이 있나 보지? 내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식당에 갔더니 둘이 나란히 앉아서 또 밥을 먹어요. 뭐 또 밥도 같이 먹나? 바쁜가 보지. 같이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다는데 가는데 갑자기 거기 뭐야? 갑자기 그 자습실에서도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요. 그리고 기숙사 방이 다른데 같은 방으로 막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사실적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냥 어쩌다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벤치에서도 식당에서도 자습실에서도 기숙사에서도 계속 둘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를 관찰을 한다면 내가 시우와 혜성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도 몰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볼 때마다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혜성이가 전 인류에 대해서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혜성이가 아까. 부르키나 붙어 있. 사람한테 그래요. 어쨌건. 아무래도 아 그래 사람한테만 그렇다고요? 그럼 얘도 사람이잖아. 그럼 저기 동물한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어머! 혜성 엄마 아세요? 어머! 무서워. 무서워. 그 여러분 그 인간에게 성병이라는 거 알죠? 성병이요? 예. 그 성병이 어디서 와요? 예, 성병이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바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유래된 거죠. 생물학적으로. 진짜요? 네. 맞아요. 더럽다. 예,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뭐냐면 성병이 많이 유래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목동들 있잖아요. 목동들이 양치기 이런 사람들이 저기 산골에 이렇게 그 동물들 먹이 주러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면 6개월 동안 혼자 고립돼 있어요. 더럽다. 그러니까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병 중에 메독이라고 하는 성병은 그 인간과 라마 알죠? 남아메리카에 사는 동물 라마. 예, 인간과 라마 사이에서 이제 발생한 병이 이제 메독이라는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저기 혜성이가 인간 외에도 열려 있다고 해서 순간 깜짝 놀라. 혜성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죠? 혜성이 그랬죠. 그래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뭐가 관계를 규정한다? 거리가 관계를 규정한다. 그럼 잘 봐. 그때 이 수소 분자가 형성이 될 때 요 수소 분자와 수소 분자 사이에 요 결합 거리가 있겠죠. 그 결합 거리가 얼마냐?
0.57 옹스트롬 정도가 되거든요. 그 0.57 옹스트롬의 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이게 되고 편의상 기호로는 RE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소가 분자를 형성할 때 원자 간 거리 0.57 옹스트롬. 알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 두 입자 사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안정한. 두 입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얘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겠어요? 중력이 있구나. 인력이 있구나. 그렇지. 평형이구나. 정답. 바로 봐. 이 순간 인력과 청력이 뭐하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 순간 인력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 거리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지.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만약에 청력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 멀어져야 될 텐데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력하고 청력하고 같아졌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두 입자 간 거리가 딱 규정된다는 얘기는 두 입자 간 인력하고 청력이 딱 규정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이거 어떻게 표현돼요? 인력 빼기 청력인데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순간 여기 짜자자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다. 0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예. 되다. 그 다음 조용하게 지워도 되겠어요? 네. 재우자. 네 번째. 자, 어디겠어요? 여기. 자, 저쪽은 뭐냐면 두 입자 간 거리가 RE, 그 RE를 지금 0.57 옹스트롬이라고 한 거잖아요. 요거보다 더 압축된 상황입니다. 자, 수소가 분자를 이루었을 때 그 결합 길이가 0.57 옹스트롬이 돼야 된다는 건 언제부터 저랬을까요? 수소가 있었을 때. 언제부터? 그렇지. 바로 우주 탄생부터 이랬겠죠. 즉 우주가 탄생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수소 원자의 속성에 의해서 분자가 만들어질 때 결합거리는 0.57 옹스트롬으로 규정이 딱 되는 거지. 즉 거의 우주 탄생과 함께 100억 년 이상 수소 분자 간 결합거리는 0.57 옹스트롬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 더 멀어진 거야, 더 가까워진 거야? 더 가까워진 거지. 100억 년 동안 0.57 옹스트롬이었는데 왜 가까워진 거지? 인력. 왜 가까워진 거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바로 분자 간 충돌. 무슨 말 알겠어요? 혹은 빛 에너지의 흡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땅 때리고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둘이 서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막 뛰어가다가 쿵 부딪힌 거야. 그럼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잖아. 뭐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가까워지다가 막 슬립스틱으로 뽀뽀도 이렇게 탁 하고 막. 오, 좋아요. 그래.
알겠죠, 알겠죠? 아크로바틱하네.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물론 사실은 이쪽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이게 수소 분자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딱딱한 스프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프링 있잖아요. 언제 진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충격을 주면 진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링이 만약에 그냥 여러분 볼펜에 들어가 있는 몰랑몰랑한 스프링은 약간만 충격을 줘도 막 진동시킬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트럭 있잖아. 트럭, 자동차 같은 트럭. 그 밑에도 대따시만한 스프링 들어있는 거 알아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차 이런 거. 아니면 간단한 승용차도 바퀴 옆에 이렇게 밑에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겠어요? 충격. 이게 지면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퀴 옆에 이렇게 충격 완화 장치로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차 용어로 샥 업소버라고 해요. 샥 업소버. 충격 흡수. 샥 업소버. 알겠어요? 업소브가 흡수하다잖아요. 맞네요, 선생님. 흡수해주는 거 업소버, 샥 업소버. 그걸 이제 일본말로 쇼바. 쇼바. 일본말로 쇼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샥 업소버를 쇼바. 그게 진짜로 자동차 보면 바퀴 옆에 이렇게 보면 이게 스프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 스프링만 돼도요, 두꺼운 그 쇠덩이가 이만한 두께의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무슨 말? 엄청 딱딱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게 사실 화학 결합력이 엄청 강한 매우 딱딱한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분자를 이렇게 결합거리를 이렇게 수축시키거나 하려면은 사실 충돌로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뭐가 사실은 더 많이 빛에너지 같은 거. 그래서 빛에너지 같은 걸 쪼여주면 그때 이제 이 결합 길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황의 어떤 순간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원래 안정한 거리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져 버리면은 이때는 인력,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해지겠어요? 바로 이 경우는 청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청력이 더 우세하겠어요? 다시 RE로 돌아가려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여기 민결이하고 나도 이게 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 거리에서 우리 둘이는 특별히 더 청력이나 특별히 더 인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계속 게임하고 막 이상한 유튜브 보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결아 뭐해? 자 이러니까 얘 지금 방금 어떻게 했어? 방금 피하잖아요. 왜 피하겠어요? 우리의 허용된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둘 사이에 뭐가 더 우세해지기 때문에? 청력이 더 우세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접근하는 사람이 민결이랑 사랑하는 누구라고 해줄까요? 사랑하는 무연이? 라고 한다면 얘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머 무연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럽니다. 그래? 안 봤으면 모르지만 알겠죠? 그래. 한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한비 표정이 지금 썩었어요. 표정이 지금 막 상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무연이와 민결이 막 표정이 썩었어 지금. 자 어쨌건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압축된 상태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력이 더 우세해진다. 그러면 자 접선의 길게 일반 꼴은 뭐라고 했어요? 일반 꼴은 인력 빼기 청력인데 지금은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가 돼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세함을 표현할 수 있다? 청력이 우세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런 1, 2, 3, 4번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된다?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것의 속성 5. 이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일반적 함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는 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식이 없어요. 이 그래프는 그냥 그림만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그래프를 나타내주는 수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속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과학자들은 이것이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의 그래프의 특징이다 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지 이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만약 이 그래프에 대해서 수식이 필요할 경우, 자, 수식이 왜 필요하겠어요? 미분해야 되니까 수식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수식이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수식이 필요할 경우는 수식을 아무거나 도입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 아무거나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도입하겠어요? 그렇지.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시스템을 표현하기 쉬운 함수들이 있겠죠.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기 쉬운 함수. 그 시스템과 다른 그 시스템에서 연구된 다른 수리적 결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수리적 결론들을 보고 아, 여기서는 이 함수가 편하겠구나 라고 하면 그 함수꼴을 가져다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함수들이 어쩌다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함수 자체에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편의상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곧 뭐 나중에 기체에서 배우게 될 레너드 존스 포텐셜 같은 경우는 요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다항함수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왜 다항함수로 표현하느냐? 다항함수가 보통 편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그래프를 어디서 쓸 수도 있냐면 양자역학에서 분자 결합 진동 모델에서도 이 그래프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그래프를 지수함수, EX 함수 있죠.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 그래프를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 익스포넨셜 함수가 그 시스템에서 미분방 정식을 풀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 그래프를 지수함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없다? 수식이 없어요. 수식이 없고 그냥 이런 속성들이 있는 그래프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죠. 되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성격들을 기억하시고 내일 몇 시? 2시 내일 2시 반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재성이가 지금 기절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든가요. 네. 내일 5시. 내일 8시에 마칩니다. 네? 2시 반에서 8시까지 합니다. 중간. 네, 그때 아니 오시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집중 너무 많이 했다.